신료들 대부분이 몽골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니 최충원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좋소이다. 몽고와 연합하여 거란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고려, 몽골, 동진의 연합국은 거란을 토벌하기 위해 강동성에 모여들었다.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만으로도 벅찬데 몽골과 동진의 군사들이 연합하여 성을 에워싸니 싸움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먼저 연합국은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소. 그대들이 우리들을 당해낼 수 있겠소.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나 저항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오. 거란 왕자들 또한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거라. 항복한다면 목숨은 살려준다고 하지 않느냐. 왕자님은요? 저들은 귀족을 우선으로 죽인다. 너희들은 쓸데가 있지만 귀족은 살려두면 우환거리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또한 놈들에게 사로잡혀 치욕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거란의 왕자답게 자결할 것이다. 안됩니다. 왕자님께서 자결하시겠다면 저희들도 함께 죽겠습니다. 멍청한 놈들, 너희들 마저 죽는다면 우리 거란족은 멸족이 되는 것이다. 거란의 피가 여기서 끊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서 성문을 열고 나가 항복하거라.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결국 거란군은 성문을 열고 나와 모두 항복하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성을 함락했으니 몽고군 원수와 합진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고려군과 몽골군이 함께 잔치를 열고 축하하자 조충과 합진은 금세 친해졌다. 조충 장군의 명성과 활약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소이다. 거란군이 항복한 것은 모두가 장군의 위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닙니다. 몽골군은 천하무적의 군사라 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군 같았습니다. 하하하, 별 말씀을. 나도 장군의 인품에 내내 감면받고 있었소이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형제의 연을 맺는 것은 어떠합니까? 소장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려군과 몽골군의 첫 만남은 훈훈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합진은 거란 수뇌부들은 처형시키고 병사들은 모두 살려주었다. 조충은 살아남은 거란인들을 각도의 빈 땅에 살게 해주었는데 훗날 그들이 오늘날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거란장이라는 거주지를 마련하여 고려에서 살았다. 거란 원수 합진은 의행제를 맺은 조충과 헤어지기가 아쉬워 눈물까지 흘렸고 조충은 떠나는 몽골군을 의주까지 전송하였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보겠습니까? 걱정 마시게. 우리는 또 만날 것일세. 조충이 문득 포로 중 한 사람을 지적하며 말했다. 저놈은 제가 데리고 갔으면 합니다. 저자를 왜 데리고 가려 하는가? 저놈은 천민 집단인 양수척으로 나라를 배신하고 거란의 앞잡이가 되어 길안내를 맡았던 놈입니다. 마땅히 조정으로 끌고 가 어미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합진은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 몽골에서도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네. 아우의 뜻대로 하시게나. 합진은 몽골로 돌아가 승전을 보고하였고 칭기즈칸은 즉시 고려에 조서를 보내 정식으로 형제지국의 관계를 맺자는 강화를 요청하였다. 고려 또한 몽골의 무서운 상승세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충도 곧 조정에 들어가 승전을 보고하였고 최충원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반겼다. 수고했구나. 그래, 몽골놈들이 다른 말은 하지 않았더냐. 몽골인은 야만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수가 틀리면 언제라도 돌변하는 것이 몽골놈들이다. 하지만 일이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문화시중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옵고 조충이 곁에 있던 부장에게 눈짓을 하자 한 사람이 끌려왔다. 이놈은 양수척으로 거란의 길안내를 맡은 놈입니다. 강동성을 함락하면서 이놈을 잡아왔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배신자 놈은 사로잡는 즉시 찢어 죽일 것이지
뭐 일일이 데리고 와 보고를 하느냐. 끌고 가 목을 베어라. 양수척이 억울하게 호소하였다. 소인은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어른의 애첩인 자운선이 너무 혹독하게 공무를 징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려를 떠나야 했는데 국경지대에서 거란에게 사로잡혀 버렸으니 살아남으려면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모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너는 네 한 몸 살자고 나라를 팔아먹느냐. 뭐라 살기 위해 도와야 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당장 이놈을 끌고 가 목을 베어라. 양수척이 끌려나가자 최충원의 측근이 말했다. 문하시중, 전쟁은 끝났으나 백성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입니다. 특히 자운선이 거두는 높은 공무를 견디지 못한 양수척이 나라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백성들의 원망은 고스란히 문하시중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자운선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자운선만한 여인이 없다. 셈도 빠르고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그런 여인을 또 만나겠느냐? 그래도 죽이셔야 합니다. 최충원은 한마디 괴로운 신음을 토해내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운선을 불러냈다. 내 어찌 내 허락도 없이 양수척에게 높은 공무를 거두어들이다 이 사단을 만든 것이냐? 그 말에 자운선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첩은 문하시중의 명을 받들어. 인연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항상 백성의 고달픔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지. 언제 양수척을 핍박하라 했느냐. 내 당장 내년에 목을 베어야 할 것이나 나는 워낙 마음이 약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자운선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최충원의 집에서 쫓겨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다. 자운선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허탈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녀를 알아본 백성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전현이 최충원의 애첩 자운선이다. 그 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자운선을 둘러쌌다. 그러고는 삿대질에 욕을 해대더니 급기야 돌멩이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라도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판국이었다. 자운선은 그저 두려움에 떨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에 든 돌멩이를 모두 버리고 각자 제갈 길을 갔다.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던 자운선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가 어디론가로 달아났다. 어이 해설자 양반. 네 어르신. 아니 기껏 돌멩이를 들었는데 왜 자운선을 죽이지 않는 것인가? 하다못해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도 자운선은 돌 맞아 죽는 것으로 연출하던데 자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가? 저는 자운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못 죽이는 것인가? 예쁘니까요. 자운선이 떠나자 최충원은 깊은 슬픔에 잠기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였지만 막상 사랑하는 그의 여인이 떠나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어찌하지 못했다.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자운선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이미 떠난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최충원의 나이 71세가 되었다. 고려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였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다. 고려 대신은 나이 70세가 되면 퇴직해야 했는데 고종은 최충원에게 궤장을 내려 그의 퇴직을 유보시키려 하였다. 폐하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신은 이 궤장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이 나라에 문하시중이 없으면 짐은 누구를 의지하며 정사를 이끌겠소. 조정에 남아서 짐을 도와주시오. 신은 이미 늙고 병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조정일을 보는 것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의 아들들은 혈기왕성한 데다 지혜롭습니다. 신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때 최충원의 우봉 가문에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직까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의 아들 최우와 최향이 후계 자리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최충원의 아들에는 상장군 송청이의 딸과 혼인하여 얻은 적자 최우, 최향이 있었고
둘째 부인 임씨로 오던 최성, 강종의 서녀 왕씨로 오던 최구는 서자였다. 마땅히 적자인 동시에 장남인 최우가 후계자라고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둘째 아들 최양은 생각이 달랐다. 장남이 반드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도 적자인데 당연히 자격이 있다. 게다가 최충원의 측근들도 최양을 지지하고 나서자 최우의 입지는 매우 위태로웠다. 결국 최양은 그의 측근들과 짜고 최우를 함정에 빠뜨린 후 죽이려 하였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형님께서는 어서 집으로 드시지요. 놀란 최우가 황급히 집으로 가려 하는데 낭장 김덕명이 은밀히 최양의 음모를 알려주었다. 집에는 아마 장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최우는 즉시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 추종자들을 수색하니 과연 김덕명의 말대로였다. 숨어있던 자객들이 모두 사로잡히고 최양이 꾸민 지심을 실토하였다. 이 일을 전해들은 최충원은 대로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운데 형제들이 힘을 합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권력을 얻으려 싸운단 말이냐. 최충원은 즉시 최양을 홍주로 귀양 보냈고 관련자들 또한 모두 귀양 보냈다. 그런데 최양은 유배지에서도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모아 반란을 모의하다가 결국 최우가 보낸 진압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안 그래도 병세가 깊었던 최충원은 아들의 싸움에 또한 마음을 크게 다쳤다. 그 충격 때문인지 결국 쓰러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최충원은 생을 다했음을 직감하고 후계자 최우를 불러 당부하였다. 우야, 너는 내 뒤를 이어 이 나라 고려와 우리 우봉 가문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교정도 가문 우리 가문의 힘이다. 너는 교정 별감이 되어 잘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염려치 마시옵소서. 아직은 혼란한 세상이다. 네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믿지 말아라. 오직 너를 지켜줄 것은 네가 가진 힘뿐임을 명심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1219년 9월 최충원은 71세의 나이로 개성부 안흥리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우는 자신의 이름을 최희로 개명했었다. 최충원이 죽자 최희는 자연스럽게 고려 최고의 권력기구 교정도감을 이끄는 교정별감이 되었다. 최희가 명하였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 뜻을 받들어 나의 정책은 언제나 힘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최희는 최충원의 권력기구 교정도감에 더하여 정방, 서방을 추가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또한 최희는 인사에 있어 문신의 등용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정방과 서방을 통해 문신들을 기용하고 유학자들이 활동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의 과업을 청산하고자 재산을 모두 조정에 바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강탈한 토지와 금품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겠소.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그렇다. 과거 경대승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재산과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던 모습과 꼭 비슷하다. 아마도 최희는 경대승을 존경하여 언젠가는 자신의 권력을 잡으면 그처럼 하겠다고 다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초심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경대승은 벼슬도 받지 않았기에 그 일 이후 땡거지가 되었다면 최희는 높은 벼슬에 최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돌려준 재산은 또 금방 회복될 수 있었다. 새로운 권력자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1219년 10월에는 의주 별장 한순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최희는 침착하게 이들을 모두 토벌하였다. 최희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무리들을 모두 제압하였고 문신들의 등용에 더욱 열의를 올렸기에 아버지 최충원보다 한층 세련된 정치를 실현해낼 수 있었다. 그 정도 최희를 5대 진국 공신에 봉하고 그를 인정해주니 이후에는 누구도 최희의 권력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고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몽골 사신 저고여가 왔다. 지난번 우리 몽골 제국은 고려로 쳐들어온 거란을 물리쳐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몽골 사신의 고종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소. 그 부분에 대해 짐은 귀국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고려에서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의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몽골 사신은 아예 대놓고 곡물 리스트를 적어주며 요구하였다. 수달피 가죽 입말령,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면자 1만근, 용단먹 1청정, 붓 200관, 종이 10만장, 자초 5근, 홍화, 남순, 주홍 각 50근, 자황, 광칠, 오동나무 기름 각 10근을 원합니다. 어찌 그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오. 형인, 우리 몽골 제국이 지금 천하를 얻고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우인 고려가 이깟 것들을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하겠다 이겁니까? 아니요. 짐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겠소. 간신히 사신의 마음을 달래 돌려보내긴 했지만 고종은 어떻게 그 많은 곡물들을 거두어 드릴지 앞이 막막하였다. 또 불쌍한 백성들을 쥐어짜야 한다고 생각하니 탄식만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1225년 1월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근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